돈을 맡긴다고요? 돈이 어디 있어서요? 할머니 꼴을 보아하니 뻔한데. 어디서 사기치려고. 저 할머니가 돈을 맡긴다니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겠지. 정말 가관이네. 생긴 것만 봐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 시장 채소 장수 할머니가 은행에 나타나자 서류를 열어본 지점장이 경악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해가 막 고개를 내밀던 새벽, 희미한 빛이 경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물건을 부리는 소리, 삐걱이는 손수레 소리가 활기찬 새벽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수백 가지의 채소와 신선한 생선,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허름한 좌판 위에서 저마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몸집이 자그맣고 하얗게 샘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박순자 할머니는 양평의 평화 마을에서부터 채소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시장에 도착했다. 빛바랜 몸빼 바지와 낡은 고무신 차림이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하고 인내심 깊은 빛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몸짓 하나하나가 느릿했지만 단단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된 아침이었다. 동이 트기도 전, 달기 울 무렵의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할머니는 집 뒤 작은 텃밭에서 가장 연한 채소들을 정성껏 깡마르고 주름진 손이 떨리며 채소 한 단 한 단을 단단히 묶었다. 일을 하면서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늘은 제법 팔리겠구나. 맛있는 쌀쌀 돈은 벌어야 할 텐데. 할머니는 파릇파릇한 채소 다발을 손수레에 실으며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다. 두 눈에 쓸쓸함이 스쳤다. 아들 민준의 낡은 사진이 제사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깊은 시름을 감추려는 듯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경동시장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좌판에 채소를 진열하며 안면 있는 사람들에게 상냥한 미소로 인사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쾌활하게 말을 걸었다. 오늘 순자 할머니네 채소는 유난히 좋네요. 손님 많겠어요. 그려. 맛있게 키워야 사람들이 믿고 다음에 또 사지.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재빠른 손놀림으로 채소를 정리했다.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때 묻은 옷차림의 남자아이가 나타났다. 10살배기 폐지 줍는 아이, 지훈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크고 동그란 눈에는 주눅든 기색이 가득했다. 할머니, 오늘 남는 채소 있으면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순자 할머니는 몸을 숙여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가장 신선한 채소 한 단을 집어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거 가져가렴. 이건 할미가 먹으려고 둔 거니 남는 게 아니란다. 너랑 똑같지. 지훈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내일은 꼭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글자 배워서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순자 할머니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게 다 줘버리면 누가 장사하러 나오겠어요. 옆에서 채소를 파는 김 여사였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책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김 여사, 채소 한 단이 뭐 그리 대수라고. 저 아이한테는 나보다 더 필요하잖소. 순자 할머니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김 여사는 물러서지 않고 비웃었다. 할머니한텐 대수가 아니지만 나한텐 대수예요. 그렇게 자꾸 주다간 내일 모레는 애들 떼로 몰려올 텐데 어쩌려고 그래요?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두 손으로 채소단을 꽉 쥔 채 수치심을 감추려 애썼다. 근처 상인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가긴 한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맞아. 남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지.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손수레를 끄는 박씨 아저씨가 순자 할머니를 변호하고 나섰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요, 김 여사. 다들 순자 할머니만 같으면 이 세상이 덜 팍팍할 텐데. 순자 할머니는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위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시절에 도움 필요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소. 이 채소 한 단이 아이의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게 어찌 잘못된 일이겠소? 시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김 여사는 혀를 차며 돌아섰고 어색한 긴장감만 남았다. 지훈이는 감사함과 위로가 뒤섞인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순자 할머니는 앉아서 손으로 땀을 닦았다. 김 여사의 비난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훈이의 순수한 눈빛과 박씨 아저씨의 변호가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다. 선행은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만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낡은 손수레는 여전히 익숙한 삐걱 소리를 내며 끝없는 상념과 함께 굴러갔다. 시장에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집의 낡은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방 안은 몇 가지 단출한 살림살이로 채워져 있었고 구석의 제사상에는 외아들 민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제사상 앞에 순자 할머니가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손수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수건에는 붉은 실로 수놓인 착하게 사세요, 어머니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민준을, 그리고 민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민준은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자 정신적, 물질적 버팀목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온화한 얼굴, 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 10년 전, 민준은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민준의 마지막 날들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두 모자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전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주세요.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을 감기 전 민준은 이 손수건을 할머니에게 건네며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당부를 남겼다. 민준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채소를 팔아번 얼마 안 되는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 낡은 나무 상자에 모았다. 시장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야윈 몸으로 비틀거리며 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던 한 노인을 보았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그 노인에게 채소 한 단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아직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소. 노인의 미소가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자신이 하는 작은 일이 때로는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늦은 오후, 이웃인 김 여사가 찾아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여사는 가시 돋친 말을 던졌다. 순자 할머니, 그렇게 남들만 챙기다 나중엔 누가 할머니를 챙겨줘요?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나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니. 하지만 김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바보 같은 일하고.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은 이용만 당할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슬픈 미소만 지었다.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손수건을 손에 쥐었다. 흔들리는 촛불을 보며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가 이제 돈을 다 모았단다. 내일은 내가 바라던 일을 하러 갈 거야. 할머니의 눈은 결심의 빛으로 반짝였다. 순자 할머니는 낡은 침대에 누워 저축한 돈이 담긴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은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이 돈이 정말 도움이 될까? 너무 어리석다고 비웃는 사람은 없을까?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다. 선한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밖에서는 바람이 살랑이며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한 잠 속으로 할머니를 이끌었다. 순자 할머니는 푸른 농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우러진 양평의 작은 마을에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잠에서 깼다. 단출한 작은 집에서 할머니는 수년간 모아온 저축금이 든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민준의 손수건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민준아, 오늘 엄마가 내가 바라던 일을 하러 간단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할머니는 해진 몸빼 바지를 입고 낡은 고무신을 신었다. 그리고 통장이 든 천 가방을 들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할머니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옆에 앉았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시장에서 만난 지훈이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화려한 도시에서 마주할지도 모를 의심의 눈초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버스 창밖으로 좁은 시골길이 점차 높은 빌딩과 붐비는 차량 행렬로 바뀌었다. 경적 소리와 혼잡함에 할머니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할머니는 손에 든 천 가방을 꽉 쥐었다. 눈에는 걱정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버스에 앉아 다시 민준을 떠올렸다. 살아생전 민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어머니, 제가 없더라도 어머니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나눌 때 삶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민준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듯 할머니는 착하게 사세요라고 수놓인 손수건을 더욱 꽉 쥐었다. 순자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려 대한은행으로 가는 길을 묻자 한 노점상 여인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할머니, 여긴 왜 오셨수? 돈이라도 빌리려고? 꿈도 꾸지 마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돈 빌리러 온 게 아니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맡기러 왔지. 여인은 큰 소리로 웃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비웃었다. 또 시골뜨기가 서울 와서 허황된 꿈 꾸는구먼. 이런 말들이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필요 없어. 내가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야. 붐비는 사거리를 건널 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실수로 할머니와 부딪혀 천 가방이 땅에 떨어졌다. 이거 할머니 것 맞습니까? 남자는 가방을 주워들고 할머니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낡은 가방을 보더니 그는 비웃었다. 이런 걸 들고 은행에 가신다고요? 아무도 안 믿을 텐데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가방을 돌려받았다. 눈에는 걱정이 서렸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어. 내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야. 마침내 할머니는 대한은행 앞에 섰다.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로 된 번쩍이는 건물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며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준아, 엄마 이제 들어간다. 할머니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굳은 표정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다. 대한은행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자 넓고 번쩍이며 현대적인 공간이 드러났다. 빛바랜 몸빼 바지에 낡은 고무신을 신은 순자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섰다. 압도감과 함께 이질감이 느껴졌다.
할머니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는 창고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할머니가 들어서자마자 젊은 보안 요원 강민철이 재빨리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할머니, 여긴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동사무소로 가세요. 순자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상대의 냉담함이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뭘 얻으러 온 게 아니오. 돈을 맡기러 왔지. 민철이 비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고 주위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돈을 맡긴다고요? 돈이 어디 있어서요. 할머니 꼴을 보아하니 뻔한데. 어디서 사기치려고.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다. 저 할머니가 돈을 맡긴다니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겠지. 정말 가관이네. 생긴 것만 봐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점잖지만 위험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은행의 단골 고객인 남씨였다. 그는 민철을 엄한 눈빛으로 보며 말했다. 보안 요원 양반, 태도를 좀 바로 하는 게 좋겠소. 은행은 모든 고객을 응대하는 곳이지 사람을 모욕하는 곳이 아니오. 민철은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 할머니는 돈 맡기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요. 남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오. 자네가 생각하는 것과 진실은 아주 다를 수 있어. 남씨와 민철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 최서연이라는 젊은 직원이 나타났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차분한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가 숨막히는 공간을 완화시키는 듯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향해 물었다. 순자 할머니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민철이 경멸을 감추지 않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 할머니가 돈을 맡기겠다는데 최 대리님이 보기엔 믿을 만해요? 서연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전문가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직접적인 대꾸 대신 그녀는 민철을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전에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민철 씨. 그런 다음 서연은 순자 할머니에게 돌아서서 정중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예의 바른 태도와 말투는 민철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철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순자 할머니를 창고로 안내하는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창고에 앉은 서연은 순자 할머니를 마주보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낡은 천 가방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빛바랜 통장을 꺼냈다. 서연의 눈에 잠시 호기심이 스쳤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이 통장 정보 확인해 드릴게요. 멀리서 민철은 동료와 함께 수근거렸다. 내가 장담하는데 낡은 통장으로 사기치려는 수작일 거야. 두고 보라고. 그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근처의 몇몇 고객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다. 뻔한 사기극이네. 이 은행은 보안도 허술한가 봐. 서연은 통장을 손에 들고 계좌의 숫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한번 훑어본 것만으로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전문가다운 태도를 되찾았다. 서연은 순자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계좌의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거래를 계속하기 전에 지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서연의 말이 울려 퍼지자 은행 로비가 순간 정지한 듯했다. 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구를 쳐다보았다. 근처 고객들도 경멸적인 태도에서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뀌었다. 어떤가, 보안 요원 양반, 아까 순자 할머니를 변호했던 남씨가 민철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자네 생각대로는 아니지 않소. 민철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당혹감이 얼굴에 역력했다. 수군거림은 이제 다른 색깔을 띠었다.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인데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마 평범한 분은 아닐 거야. 쏟아지는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야윈 손으로 무릎 위에 천 가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해받을 필요 없어.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야. 서연은 궁금증과 설렘으로 가득 찬 채 지점장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서연은 저 소박한 여성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점차 평소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창구 근처 작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소란스러운 공간 속 평온한 쉼표처럼 보였다. 젊은 창구 직원인 수진이 다가왔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으로 상냥하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이 통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온화한 눈빛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소, 아가씨. 천천히 하시오. 수지는 순자 할머니에게서 통장을 건네받았다. 통장의 겉면은 세월에 따라 빛이 바랬고, 종이 모서리는 달아있어 수많은 풍파를 겪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처음 수지는 그저 작은 잔고가 있는 계좌라고 생각했지만,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십억 원. 수지는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통장의 정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미세하게 떨렸다.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수지는 순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낡은 몸빼 바지를 입은 소박한 여인이었지만 마치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통장 중간쯤을 넘기던 수지는 그 안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은행 창립자이자 현 지점장의 아버지인 이강혁 회장의 사진이었다. 이 회장은 소박한 미소와 감사에 찬 눈빛을 한 순자 할머니와 닮은 여성 옆에 서 있었다. 수지는 멈칫했다.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지점장님 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은행 창립 가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수지는 통장을 들고 은행의 베테랑 직원인 남 대리에게 갔다. 남 대리님, 이 통장 좀 보세요. 금액이 엄청난데 주인은 아주 소박해 보이는 할머니예요. 수지는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 대리는 페이지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고 사진을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분은 이강혁 회장님, 지점장님 아버님이신데. 근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신 거지? 남 대리는 말하며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순자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마 할머니가 예전에 이 회장님 댁을 도와주셨나 봐요.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까지 비밀로 하셨을까요? 근처에 서 있던 보안 요원 민철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가 우연히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비꼬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 할머니가 스스로 그 돈을 가졌을 리가 없어요. 혹시 가짜 통장 아닐까요? 수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섰다.
강민철 씨,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희 업무고, 당신의 임무는 보안을 책임지는 거지 고객을 멋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민철은 어깨를 으쓱하며 빈정거렸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확인해보면 알겠죠. 남대리는 민철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진 씨 말이 맞아요. 편견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마세요. 창구로 돌아온 수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솟아올랐다. 저렇게 소박한 분이 분명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으셨을 거야. 수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순자 할머니에게 작게 말했다. 어르신, 금액이 너무 커서 지점장님께 보고드리고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해야 할 일을 하시오. 난 급하지 않소. 지점장실로 향하는 길, 수진은 순자 할머니와 통장, 그리고 이 회장의 사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짊어진 듯 무거웠다. 이 통장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왜 할머니 같은 분이 은행 창립 가문과 연관이 있을까? 수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점장실 문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순자 할머니를 다시 흘끗 보았다. 그 여성의 모습은 굳건한 의지와 신비로움이 담긴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 같았다. 이진우 지점장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 은행 로비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다. 넓은 사무실은 고급 목재 가구로 장식되어 있었고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비춰내렸다. 중앙에는 커다란 집무용 책상이 있었고 그 뒤 벽에는 은행 창립자이자 진우의 아버지인 이강혁 회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초상화는 위엄을 뿜어내면서도 묘하게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최서연 대리가 순자 할머니의 통장을 들고 들어왔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점장님, 연세가 많으신 고객 한 분이 창고에서 거래 중이신데 잔고가 매우 큰 계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서연은 말을 계속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듯 머뭇거렸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에 주의 깊은 기색이 어렸다. 계속 말해보세요. 통장 안에 이 회장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통장을 놓아둔 책상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통장을 열자 그의 시선은 즉시 작은 사진에 멈췄다. 낡고 약간 빛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이강혁 회장의 얼굴은 선명했다. 이 할머니는 누구시오? 진우가 낮고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진우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하다 말했다. 그분을 이리로 모셔오세요. 직접 뵙고 싶습니다. 서연이 나가기 전 진우가 다시 불렀다. 최 대리, 그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점장님, 그분은 매우 차분하고 예에 바르셨습니다. 평범한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진우는 통장을 깊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최 대리는 저렇게 소박한 여인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직접 뵈어야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불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서연이 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을 때 진우는 집무용 책상 앞에 서서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공간과 벽에 걸린 이 회장의 사진을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은행, 참 훌륭하게 지었구려. 예전엔 모든 게 이렇게 바뀔 줄 몰랐는데 할머니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가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제 아버님을 아시는군요. 그렇죠?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가슴에 안고 있던 천 가방에 손을 얹었다. 알고 말고. 하지만 그분 얘기를 하기 전에 자네가 먼저 그분에 대해 말해줬으면 좋겠구려. 진우는 의자를 빼주며 순자 할머니에게 앉기를 권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 늙은 여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제 아버님은 자비로운 분이셨지만 과거에 대해선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늘 은인이라고 부르던 분께 큰 빚을 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득했다. 이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지. 젊었을 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아마 그런 이야기는 혼자만 간직하셨을 게야. 진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급하게 물었다. 혹시 할머니께서 제 아버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십니까? 순자 할머니는 책상 위에 이 회장 사진을 집어들었다. 눈에 문득 눈물이 고였다. 예전에 그분이 우리 가족을 어려운 처지에서 구해줬소. 하지만 이제 나는 그분이 늘 격려하시던 일을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요. 진우는 순자 할머니와 책상 위의 통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지만 두 눈에는 단호함이 서렸다. 자네가 날 믿을 필요는 없소.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테니.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오. 이 회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기금을 만들고 싶소. 진우는 통장의 액수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이 할머니는 정말 누구일까? 왜 아버지는 한 번도 이분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잘 생각해 보시오. 나는 자네가 자네 아버지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소. 이진우 지점장의 사무실 공기는 마치 가라앉은 듯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지만 이는 각자의 마음 속에서 들끓는 감정의 파도와는 대조적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책상 위 이강혁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진우가 책상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했다. 할머니 말씀은 제 아버님이 할머니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럼 이 통장의 돈은 무엇입니까? 할머니와 제 아버님의 과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순자 할머니는 몇 초간 침묵했다. 깊은 눈빛은 마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려는 듯했다. 진실을 알고 싶소? 그럼 내가 이야기해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보이지 않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시절 나는 채소를 키워 파는 시골 안악이었소. 가난했지만 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지. 어느 날 자네 아버지인 이 회장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소. 기억 속 장면이 서서히 떠올랐다. 노란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오후,
이강혁 회장이 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순자 씨,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공장이 곧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살리지 못하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순자 할머니 역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만 이 회장의 눈빛을 보고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나무 괴짝을 열고 수년간 모아온 돈 전부를 꺼냈다. 그 돈은 아들 민준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것이었다. 이 돈은 나보다 사장님께 더 필요할 것 같소.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아깝지 않소. 순자 할머니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 씨, 미쳤어? 그 돈을 다 줘버리다니 나중에 누가 당신을 챙겨주겠어? 맞아. 저 사람이 돈 못 갚으면 당신만 더 가난해질 뿐이야.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삶이란 나누기 위해 있는 것이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보답받을 거라 믿소.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난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그 광경에 이 회장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공장이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회장은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회장님이 공장을 다시 일으키고 나중에 대한은행을 세운 후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소. 그분이 보낸 감사의 편지들은 내게 닿지 못했지. 진우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소박한 여인에게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순자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하던 중 보안 요원 민철이 문밖에서 우연히 엿듣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민철의 마음속에 있던 불만을 건드렸다. 그는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와 조용한 공간을 깨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당신 같은 시골 여자가 어떻게 그런 큰 사장님을 도울 수 있었겠어요? 방 안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침묵에 잠겼다. 진우의 시선이 즉시 민철에게로 향했다. 날카롭고 엄격했다. 강민철 씨, 여긴 내 사무실이요. 누가 당신더러 들어오라고 허락했소? 민철은 움찔하며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을 유지했다. 저는 모두가 생각하는 걸 말했을 뿐입니다. 저런 할머니들은 주목받으려고 뭐든 부풀리는 법이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철의 말에 순자 할머니와 진우 모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진우는 손에 쥔 펜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다.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소. 민철은 당혹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갔다. 등 뒤로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진우는 다시 순자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미안함은 여전히 역력했다. 어르신, 이 무례함에 대해 대신 사과드립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가 아버님을 더 잘 이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진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온화했지만 깊었고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하늘을 담은 듯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소.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말이오. 할머니의 말은 한 줄기 빛처럼 진우의 마음에 스며들어 미안함을 덜어주고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그는 눈앞의 여인이 단순히 아버지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워야 할 위대한 인간적 가치를 조용히 심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은행 지점장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은행 창립자인 이강혁 회장의 초상화를 비추었고 마치 그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책상 뒤에 조용히 앉아 펜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앉아 있었고 온화한 눈빛에는 세월의 슬픔이 묻어났다. 할머니 말씀은 제 아버님이 할머니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럼 이 통장의 돈은 무엇입니까? 할머니와 제 아버님의 과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진우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진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아득한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렇소. 자네 아버지가 내게 도움을 받았지. 하지만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었소. 오히려 그때 나는 그분보다 나을 게 없는 처지였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큰 무게를 담고 있었다. 진우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그는 수년 전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침대 곁에 앉아 자신을 도와준 은인에 대해 이야기해주던 것을 기억해냈다. 아들아, 언젠가 내가 아버지의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감사함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당부가 마치 깨우침의 종소리처럼 진우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후회감에 휩싸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손으로 순자 할머니의 통장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할머니. 할머니가 바로 제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분이셨군요.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의심 대신 존경과 감사만이 가득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다. 왜 내가 잊고 있었을까? 그는 자책하며 물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소중한 교훈들을 헛된 것들로 가려버렸구나.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순자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온화한 눈빛이었다. 진우 군,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는 법이요.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선행은 증명할 필요가 없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 민철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점장님, 저런 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런 할머니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철이 경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획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민철 씨, 이게 처음 경고하는 게 아니요. 고객을 존중할 수 없다면 당신의 이 자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소. 민철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쾌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며 팽팽한 긴장감을 남겼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진우는 순자 할머니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결심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당부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그래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자네는 내게 빚진 게 없소. 나는 그저 이 돈이 자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길 바랄 뿐이요. 진우는 침묵했다. 그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다시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감사함을 삶의 모호한 개념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점점 밝아지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진우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존경과 감탄을 느꼈다. 오늘 그는 감사함에 대한 교훈을 다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찾았다. 대한은행 지점장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긴장과 의심 대신 고요하고 장엄한 기운이 감돌았다. 순자 할머니는 지점장 진우의 맞은편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다. 온화한 눈빛 속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우 군, 이 통장의 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은행에서 이자를 떼어 은혜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 기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오. 진우는 놀랐다. 탐색하듯 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자선 기금이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눈빛은 먼 과거를 향하는 듯했다. 예전에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소.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선한 마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지.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 그 인정을 계속 퍼뜨리고 싶소.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된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말했소. 어머니, 기회가 된다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세요. 그 약속을 나는 수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소. 진우는 말없이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할머니의 희생, 인간의, 그리고 아들과 사회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꼭 돕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두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고맙네. 이 기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소. 순자 할머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젊은 남자가 있었다. 이 아이가 내 아들 민준이요. 이 일을 하도록 내게 영감을 준 아이이지. 나는 저 밖에 가난한 아이들도 민준이가 바랐던 것처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소. 진우는 사진을 보며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바친 희생과 사랑을 보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 알겠습니다. 이 기금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민준 군이 남긴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문밖에서 보안 요원 민철이 우연히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비꼬는 투로 중얼거렸다. 가난한 할머니가 자선 기금을 만든다고? 누가 믿겠어? 젊은 은행 직원인 서연이 그 말을 듣고는 쏘아붙였다. 강민철 씨, 저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내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민철은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자리를 떴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남았다. 진우는 통장을 손에 들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제가 직접 기금 설립을 감독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바라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순자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게야. 나는 자네를 믿소.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작은 친절도 삶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소. 이 기금이 모두에게 인간의 가치를 일깨워 주길 바라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어깨에 놓인 큰 책임감을 느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진우는 은혜 나눔 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부담감을 느꼈지만 마음속에는 평온함과 결심이 차올랐다. 한편
민철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질투와 의심을 품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을 예고했다. 은행이 문을 닫은 저녁, 민철은 보안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낡은 목재 책상 위로 쏟아졌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드러났다. 온화하면서도 차분했던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내뱉었던 경멸적인 말들이 양심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되울렸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곰이 생각하며 분노와 짜증을 걷어내자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어.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특히 저렇게 마음이 깊은 분에게는. 자신이 순자 할머니를 모욕했을 때 사람들이 보냈던 시선, 험한 말에도 불구하고 기이할 정도로 인내심을 보였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민철은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순자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결심했다. 동료에게 주소를 물어 할머니의 작은 집 밖에서 기다렸다. 순자 할머니가 채소를 짊어지고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자 민철은 천천히 다가갔다. 어르신, 제가 했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돌아보았다.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사과할 필요 없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고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 할머니의 말은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민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철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시골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어릴 때 폐지를 줍고 막노동을 하며 닥치는 대로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제 처지 때문에 늘 사회에서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커서도 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겉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봤을 때처럼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 군, 누구나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게. 존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순자 할머니의 말은 민철의 영혼 일부를 일깨웠다. 그는 은행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시작은 은혜 나눔 재단이었다. 초반에 민철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 짓기, 독거노인과 고아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일에 참여했다.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이 활동들을 통해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 한 번은 봉사단과 함께 상간 지역에 선물을 나눠주러 갔을 때 한 단원이 민철을 비난했다. 민철 씨, 예전에 순자 할머니를 모욕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바뀌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인가요? 이 말에 단원들 모두가 민철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민철은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로 믿어주길 바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단원들은 점차 민철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철의 진솔한 태도와 노력은 점차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어느 날, 서연이 사무실에서 민철을 만나 부드럽게 말했다. 민철 씨,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민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순자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어색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르신,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 잘못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민철 군, 자네는 이미 해냈어.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네. 그날 아침 대한은행 강당은 눈부신 조명으로 환했다. 인정을 나누고 사랑을 잇다라는 문구가 적힌 비단 현수막이 통로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관객석은 은행 직원들부터 귀빈, 그리고 지원을 받았던 주민들까지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인간애가 존중받는 자리, 은혜 나눔 재단의 출범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진우 지점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나눔 재단의 탄생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 기금이 아니라 감사와 인간의 상징입니다. 조명 아래 그의 시선은 앞줄에 앉은 순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소박한 몸빼 바지 차림의 할머니. 작지만 굳건한 그분이 바로 이 재단의 아이디어와 주요 기금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진우의 말은 강당 전체의 감정을 건드린 듯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일부는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될 상황을 묘사한 짧은 영상이 상영되었다. 폭풍우 속의 허름한 집, 찢어진 책가방을 맨 아이들, 텅 빈 침대 옆에서 웅크린 노인들의 모습이 비쳤다. 애절한 배경음악과 감동적인 내레이션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진우는 은혜 나눔 재단이 3가지 주요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강당 전체에서 동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대로 초청받았을 때 순자 할머니는 사양하고 앞줄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요. 이 기금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그 소박한 말은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마음속으로 불어와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다. 행사가 끝난 후 진우는 순자 할머니를 개인 사무실로 모셨다. 그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다. 목이 맨 목소리였다. 어르신,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말이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편지를 열어 한 줄 한 줄 진심이 담긴 글을 읽었다. 편지에는 할머니를 만난 이후 진우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이렇게 썼다. 어르신께서는 감사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접고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우 군,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네. 자네 아버지가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게야.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성실하는 부유한 귀빈이 일어섰다.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선을 한다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곤란하지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성 씨에게로 쏠렸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혜 나눔 재단은 철저히 감독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역 사회의 신뢰가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알기에 단 한 푼의 돈과 모든 행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와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성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다. 행사가 끝나자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강당을 떠났다.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말은 하지 않아도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다른 한편 민철과 서연은 자원봉사팀과 함께 첫 번째 집 짓기 프로젝트 준비에 착수했다. 민철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은혜 나눔 재단 출범 이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따뜻한 바람처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신문으로 퍼져나갔다. 양평 같은 작은 마을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은인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순자 할머니에 대한 기사는 작고 소박한 모습에 온화한 미소를 띤 사진과 함께 신문과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가득 메웠다. 지역 신문에 실린 할머니의 짧은 인터뷰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기자, 어르신께서는 왜 평생 모은 돈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기로 결심하셨나요? 순자 할머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친절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돌려줄 때가 된 것이요.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은혜 나눔 재단의 확산은 순자 할머니의 이미지에만 그치지 않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이어졌다. 시골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이씨 아주머니는 사랑의 집짓기 지원을 받았다. 새 집을 받는 날,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은혜 나눔 재단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자는 언제 이 허름한 지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가난한 학생, 혁이는 상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의료 지원을 받아 병을 치료하게 된 김 할아버지는 감격하며 말했다. 제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은혜 나눔 재단의 인간적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는 조각들이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기금에 기부하도록 독려했다. 한 젊은 기업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성공이란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나누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많은 지역 봉사 단체들이 호응하여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순자 할머니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주목받기 위한 쇼가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의견들은 순자 할머니와 직접 접촉했던 사람들에 의해 즉시 반박되었다. 기금의 지원을 받은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당신이 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본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십니다. 인간애를 전파하는 여정에서 한때 순자 할머니에게 편견을 가졌던 민철은 이제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집 짓기부터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일까지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예전에 저는 선한 마음을 경멸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각자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압니다. 민철의 변화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속죄와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긴 여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양평 마을의 따뜻한 부엌 아궁이 옆에서 순자 할머니는 기금의 도움을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 빛을 보게 해주신 어르신께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제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순자 할머니는 행복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가 너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은혜 나눔 재단이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때문에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대한은행 본사는 비가 갠 뒤 상쾌한 분위기였다. 은혜 나눔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폐지 줍는 소년 지훈이가 깔끔한 옷차림에 수줍지만 결심에 찬 눈빛으로 로비에 나타났다. 지훈이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지훈이는 천천히 걸어와 자원봉사자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놀란 듯했지만 온화한 눈빛이었다. 내가 지훈이구나. 부끄러워 말고 이리 와 앉으렴. 내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렴. 지훈이는 자신의 예전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살았고 부모님은 품팔이를 하며 두 형제를 키웠다. 아버지가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가족은 공경에 빠졌고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저희에겐 어머니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돈이 없으니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말을 멈췄고 두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때 이진우 지점장님의 아버지인 이강혁 회장님께서 저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분께서 구호금을 가져다 주신 덕분에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지훈이가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낡은 편지를 꺼내자 공간이 조용해졌다. 이 회장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셨대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저를 구해준 마음씨 고운 한 여성의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할머니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은행장 진우는 지훈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하자 얼어붙었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갑자기 맞춰지는 듯했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할머니. 진우가 속삭였다. 할머니가 바로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분이셨군요. 지훈이는 이 회장이 가족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계속 이야기했다. 그때 그는 쌀과 구호금을 가져다주며 지훈이가 결코 잊지 못할 조언을 해주었다. 나중에 내게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을 다시 도와주어라. 선행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거란다. 그 소박한 말은 지훈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삶을 헤쳐나갈 원동력이 되었다. 진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펜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가 단지 친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고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불쑥 말했다. 이게 전부 우연일까요? 누군가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보안 요원 민철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행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민철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침묵하며 그의 변화를 느꼈다. 지훈이는 순자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르신은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미래도 구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머니처럼 온화한 미소로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야, 할머니는 씨앗을 뿌린 사람일 뿐이란다.
너는 자라서 세상의 그늘을 드리워줄 푸른 나무가 될 게다. 착하게 살아가렴. 좋은 일들은 저절로 찾아올 테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지훈이가 떠난 후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는 은행 웹사이트에 순자 할머니의 선행,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지훈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선행은 멈추지 않는 여정이다. 그것은 비옥한 삶의 터전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대를 거쳐 자라난다. 상쾌한 아침, 새소리가 시골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은혜 나눔 학교, 이 가난한 땅에 새로운 자부심이 푸른 논밭 사이에 우뚝 서 있었다. 이는 순자 할머니의 염원과 은혜 나눔 재단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학교 앞 작은 강당은 웃음소리로 북적였다. 이제 자선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된 민철은 아이들을 위한 의자와 선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 씨, 손님 명단 다시 확인해 주세요. 민철이 책임감 있는 얼굴로 말했다. 멀리서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예전처럼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완성된 학교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행복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 지점장이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순자 할머니를 향할 때 부드러웠다. 그는 깊은 감사의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애와 나눔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적인 변화의 씨앗을 뿌려주신 순자 할머니를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순자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모두가 진우의 초대에 따라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사양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요. 이 학교는 여기서 공부할 아이들, 지식으로 삶을 바꿀 아이들의 것이요. 나는 그저 작은 힘을 보탰을 뿐이요. 민철과 서연이 재단을 대표하여 할머니에게 큰 꽃다발을 선물했다. 그 순간 강당은 잠시 멈춘 듯했고 감사하는 마음만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두에는 은혜 나눔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10살짜리 혁이가 있었다. 순수한 눈빛으로 그는 순자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저희에게 새 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혁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단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강당은 그 소박하지만 깊은 감동에 잠시 침묵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유한 기업가인 곽 씨였다. 제가 궁금한 것은 채소 장수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자선 재단을 세울 수 있었냐는 겁니다.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가라앉고 몇몇이 수근거렸다. 진우가 앞으로 나서며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그분께는 뒤를 봐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행동 자체가 인간의 힘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우의 단호한 말에 곽 씨는 침묵했고 강당의 분위기는 다시 따뜻해졌다. 진우는 순자 할머니와 아버지 이강혁 회장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순자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가장 힘든 시기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 학교가 바로 그분의 고귀한 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소리 내어 울기도 했다. 행사는 사랑은 퍼지고 지식은 꽃핀다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날리며 막을 내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며
과거의 피로와 어둠을 씻어냈다. 떠나기 전 순자 할머니는 교실에 들렀다. 새 책상과 의자, 반짝이는 칠판, 그리고 아이들의 설레는 얼굴을 보았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은혜 나눔 학교의 큰 강당은 준공식이 끝난 후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에 남았다. 천장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작은 체구지만 평온함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시선이 군중을 훑었고 야윈 손이 나무 연단 위에 놓였다. 나는 배운 사람도 아니고 큰 일을 해낸 사람도 아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믿소. 선한 마음은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할머니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강당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했다. 젊었을 때 나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섰소. 삶은 혹독했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늘 생각했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친절을 받았다면 왜 나는 그것을 나눠줄 수 없을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 회장님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오. 그분은 도움이 필요했고 내게는 모아둔 작은 돈밖에 없었소. 하지만 내가 돕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가진 돈 전부를 그분께 드렸소. 이야기에 강당의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순자 할머니의 희생을 느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혹독할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은 언제나 옳은 길이요. 땅이 척박하더라도 계속 씨앗을 뿌리시오. 언젠가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요. 강당은 침묵에 잠겼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마을의 한 학부모인 이씨 아주머니가 연단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순자 할머니의 야윈 손을 잡았다. 어르신과 은혜 나눔 재단 덕분에 제 아이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저희에게 학교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씨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희망은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을 간직하여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주시오.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강당 뒤편에서 한 기업가인 오 씨가 일어섰다. 의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선한 마음이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맞소. 모두가 선한 마음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나는 보답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지. 한 생명을 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있겠소?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강당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다. 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순자 할머니는 아래쪽에 앉은 아이들을 향해 온화한 눈빛을 보냈다. 얘들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단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즉시 하렴. 이 세상은 그런 작은 일들로부터 더 아름다워질 게다. 한 남자아이가 수줍게 일어섰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미소였다. 착하게 사는 것만 기억하렴. 좋은 일들은 저절로 찾아올 게다. 아래에 앉아있던 진우는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이 붉어졌다. 그는 은혜 나눔 재단을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믿음을 위해 계속 발전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지역 사회 모두가 순자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순자 할머니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몸을 숙여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눈에는 기쁨이 반짝였다. 당당 문밖으로 햇살이 비쳐내렸다. 마치 순자 할머니가 선한 마음으로 뿌린 씨앗이 만들어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는 어느 화창한 아침 양평 마을로 돌아왔다. 익숙한 흘길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즐거운 인사 소리로 더 활기찼다.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음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예전처럼 채소를 따고 장사를 했다. 할머니가 돌아오던 날, 낡은 자전거가 마을 길을 지나자 아이들이 따라오며 외쳤다. 순자 할머니 돌아오셨다. 우리 할머니다. 이웃들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순자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온 마을이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일을 계속했다. 마을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이 회장을 도와 은혜 나눔 재단 건립에 기여한 일부터 학교 준공식까지. 한 노인이 툇마루에 앉아 이웃들에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깊은 분이야.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 영감을 주셨지.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이제부터 우리도 더 착하게 살아야겠어. 할머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야.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진우 지점장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자 감정이 가득 담긴 글씨가 보였다. 순자 할머니께 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감사와 친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 나눔 학교는 할머니께서 뿌리신 사랑의 영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편지에는 은혜 나눔 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학생들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두 눈이 자부심으로 빛났다. 민준아. 할머니가 속삭였다. 엄마가 너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어느 날 오후,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순자 할머니는 마을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할머니는 아주 가난했단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부자일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지.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된단다. 한 남자아이가 활기차게 말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학교를 짓고 싶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큰일은 가장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만 기억하렴. 마을의 한 청년,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순자 할머니, 할머니가 하신 일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선의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세상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단다, 민호야.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기적이지. 할머니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흘러 순자 할머니는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매일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의 책상 위에는 항상 진우의 편지와 학교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세상, 그저 착하게 살면 그걸로 족하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순자 할머니는 잠결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이웃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책상 옆에 누워 있었고 진우의 편지가 손에 꼭 쥐어 있었다.
양평 마을 전체가 따뜻한 장례식을 치렀다. 은혜 나눔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이들이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다. 진우, 민철, 서연도 참석하여 할머니의 묘 앞에 깊은 감사함을 담아 조용히 서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전해졌다. 은혜 나눔 학교는 인간의 상징이 되었다. 학교 정문에는 은혜 나눔 학교, 선행이 영원히 퍼져나가는 곳이라는 글귀가 깊이 새겨졌다. 진우, 민철, 서연은 은혜 나눔 재단을 계속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눈물로 끝나지 않고 선행과 나눔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깁니다. 할머니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애가 분화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행동할 준비가 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머니가 행한 작은 일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적 가치를 잇는 강력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순자 할머니의 삶의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한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